자, 이번 시간에는 생명체 구성 물질 중에 탄수화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탄수화물의 탄자가 의미하는 것은 탄소이고 이 숫자는 물수를 의미합니다. 그래서 이 탄수화물은 기본적으로 구성 원소가 CHO로 되어 있을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겠죠. 그럼 탄수화물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포도당이라든가 녹말이라든가 또 뭐 글리코젠이라든가 셀룰로스라든가 뭐 설탕, 뭐 젖당, 엿당 이런 것들이 다 탄수화물에 들어갑니다. 근데 이 탄수화물을 나누는 이제 기준이 있는데 이 분자의 크기에 따라서 단당류, 이당류, 다당류로 나누어지죠. 자, 우리가 밥을 먹었을 때 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쌀 안에 들어있는 녹말, 녹말을 섭취를 하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녹말의 경우에는 이 포도당이 아주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 아주 고분자의 상태의 다당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녹말이 입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엿당으로 바뀌게 되죠. 이 엿당은 이당류에 해당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것이 다시 위를 거쳐서 소장에 가게 되면 이 엿당이 포도당으로 바뀌게 되죠. 이 녹말은 다당류에 해당이 되고 이 엿당의 경우에는 당이 두 개가 결합된 이당류가 되게 되고 포도당은 단당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모두 다 바로 탄수화물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죠. 자, 더불어서 여기 지금 일단 녹말의 경우에는 잘 보시면 한 줄로 되어 있죠. 이 녹말은 지금 식물 안에서 만들어져서 식물 안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사람 몸으로 들어오는 건데 일단 이게 다 쪼개진 다음에 소장에 도착하게 되면 포도당으로 된 다음에 이것이 융털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. 융털 안에 세포까지 가기 위해서 혈관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 혈관 안에서 양이 이제 점점 우리가 밥을 많이 먹게 되면 이것이 전부 다 혈관을 도는 것이 아니라 간에 일부 저장이 되게 됩니다. 이 저장이 되는 형태가 녹말이 아니라 이 글리코젠, 가지를 치고 있는 글리코젠의 형태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. 그러니까 녹말의 경우는 식물에 들어있는 것이고 이 글리코젠의 경우는 사람도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의 몸 안에 저장이 되는 형태다라고 볼 수 있죠. 그러니까 식물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운동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. 그러니까 식물은 뭐 긴박한 상황에 뭐 이렇게 녹말 안에 들어있는 포도당을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제공을 해야 되고 뭐 이러한 일들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사람의 경우에는 사람이 이제 뭐 며칠 막 굶었다 이랬을 때는 이 몸 안에 당이 빨리빨리 제공이 돼야 되겠죠. 그러면 녹말의 경우는 이게 끊어진 다음에 그 다음 게 끊어지고 그 다음 게 끊어지기 때문에 이게 지금 몸 안에 제공이 되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. 그러니까 1초 동안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러니까 두 개가 쪼개진다면 이 글리코젠의 경우에는 동시다발적으로 1초를 줬을 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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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 개가 미끄러질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동물의 경우에 몸 안에 저장이 되는 형태는 녹말이 아니라 글리코젠의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죠. 그래서 사람의 몸 안에 그러니까 혈관을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녹말의 형태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. 물론 입에서 소장까지 가는 동안에는 녹말이 존재할 수 있긴 하지만 일단 혈관 안으로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형태는 녹말이 아니라 글리코젠의 형태로 저장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둘 다 다당류인데 이제 글리코젠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가지를 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
그래서 이 탄수화물의 기능을 봤을 때 일단은 1g당 4kcal. 네, 4칼로리가 아니라 4kcal의 에너지를 낼 수 있죠. 그리고 가장 주 에너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우리 몸이 가장 에너지원으로 애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탄수화물이다라고 볼 수 있죠. 그래서 많이 들어오죠. 우리가 거의 밥을 삼시세끼 먹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섭취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을 몸을 구성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내는 데 쓰다 보니까 체 구성 비율은 매우 낮다라는 거죠. 약간은 구성을 하고 있긴 하지만 매우 낮다. 거의 한 0.6%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. 무기염료나 핵산이나 이런 것보다도 더 적게 구성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요. 그 다음 저장의 형태는 식물에서는 녹말, 동물에서는 간이나 근육의 글리코젠의 형태로 저장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. 자, 그럼 분자의 크기에 따라서 일단 단당류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포도당, 네, 그 다음에 과당, 갈락토스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자, 포도당, 과당, 갈락토스. 이 포도당은 물에 매우 잘 녹죠. 네,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물에 잘 녹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것의 맛은 또 단맛을 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포도당, 과당, 갈락토스 요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과당 두 글자, 포도당 세 글자, 갈락토스 네 글자. 두 글자, 세 글자, 네 글자. 과당, 포도당, 갈락토스 이 세 가지는 단당류에 들어갑니다. 물론 뭐 두 글자인 거는 많이 있긴 한데 어쨌든 단당류에는 종류가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요. 이당류는 이 지금 단당류가 두 개가 결합된 형태를 이당류다라고 말을 합니다. 그래서 이 포도당은 어떠한 이당류에서도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. 기본 베이스로 들어가고 포도당의 무엇이 분야에 따라서 이당류의 이름이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포도당과 과당이 합쳐지게 되면 이건 달과자가 됩니다. 그래서 매우 단 당이 되는데 바로 이게 설탕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. 네, 영어로 학명으로는 수크로스라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이 설탕을 분해하는 효소는 수크레이스라고 하죠. 네, 이 설탕이 수크로스다 보니까 이 O를 A로 바꾸게 되면 이 설탕을 분해하는 효소가 이름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죠. 수크레이스. 자, 근데 포도당과 갈락토스, 단당류 중에 갈락토스 결합을 하게 되면 이것은 젖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젖당을 영어로 하게 되면 락토스라고 하는데 이것을 분해하는 효소는 네, 락테이스가 되겠죠. 이걸 A로 바꾸면 또 포도당과 포도당이 결합이 되면 이것은 엿당이 됩니다. 엿당은 말토스. 이 엿당을 분해하는 요소는 말테이스가 되겠죠. 그래서 이당류의 종류에는 세 가지 엿당, 설탕, 젖당. 이당류는 다 두 글자로만 되어 있습니다. 네, 과당도 두 글자지만 과당은 단당류에 들어가고요. 자, 이 세 가지 특징은 설탕을 좀 생각해 보면 설탕은 물에 잘 녹죠. 그리고 단맛이 나죠. 그러니까 단당류와 이당류는 거의 성질이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당류는 녹말의 경우는 이렇게 하나의 지금 가닥으로 되어 있고 셀룰로스의 경우에는 약간 지그재그식으로 이렇게 꽈배기처럼 이렇게 형태가 약간 이렇게 뒤틀려 있습니다. 글리코젠은 가지를 좀 치고 있죠. 어쨌든 간에 단당류가 아주 많이 100개 이상 거의 결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특히 셀룰로스 같은 경우는 섬유질 성분이 이제 셀룰로스로 되어 있는데 이 섬유질이 좀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단단한 이유가 이렇게 뒤틀리는 이러한 식의 결합이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다당류의 종류에는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는 녹말과
약간 이렇게 지그재그식으로 꽈져 있는 셀룰로스, 그리고 가지를 치고 있는 글리코젠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지금 탄소가 이렇게 여러 개가 결합이 되다 보면 상대적으로 이 탄소 결합이 무극성을 띠다 보니까 이 원래 단당류가 극성을 띠고 있던 부분이 거의 이제 실력 발휘를 못하고 이 무극성의 성질을 띠는 탄소의 결합이 더 우세해지는 결과가 되다 보니까 물에 잘 녹지 않고 단맛도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. 그래서 다당류는 불용성이고 단맛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탄수화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